복 많은 노년의 비밀.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똑같이 나이 들었는데 어떤 분은 매일 웃으며 지내시고 어떤 분은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똑같이 은퇴했는데 어떤 분은 할 일이 넘치고 어떤 분은 시간을 못 견뎌 합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돈의 차이? 건강의 차이? 아닙니다. 준비의 차이입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은 스스로 준비한 자에게 온다. 상팔자 노후는 하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돈만 모으면 된다고. 지난주에 동네 경로당에서 본 광경입니다. 한쪽에선 70 넘은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며 시간을 때웁니다.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사람, 같은 얘기. 지루함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웃음꽃을 피웁니다. 서예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봉사활동 계획도 짭니다. 같은 공간, 같은 나이인데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전자는 하루하루가 길고 후자는 하루가 모자랍니다. 이게 바로 상팔자와 하팔자의 차이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제 이웃에 78세 되신 조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젊었을 때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던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셨죠. 그런데 이분의 노후는 정말 부럽습니다.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배울 게 있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시는 김 사장님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 사업도 크게 하셨고 재산도 꽤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롭습니다. 돈은 많은데 할 일이 없고 집은 넓은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심보감 개성편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재물은 많되 벗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명심보감이 말하는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로또 당첨 같은 행운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복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깨달은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라고. 혹시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돈 많은 노후? 건강한 노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상팔자 노후는 돈과 건강을 넘어섭니다. 매일 웃을 수 있고, 매일 감사할 수 있고, 매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노후. 그게 진짜 복입니다. 명심보감 훈자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어서의 복은 젊어서의 준비에 달렸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상팔자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는지, 그들은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첫째, 돈보다 관계에 투자한다. 명심보감 입교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재물은 쌓으면 흩어지고 정은 나누면 쌓인다. 젊었을 때 우리는 모릅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돈만 모읍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노인 우울증 환자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많지만 의외로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는 분도 많다고. 돈은 있는데 외롭고 집은 넓은데 쓸쓸하고 통장은 두둑한데 마음은 텅 비었다고 합니다. 73세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도 없이 일만 하셨죠. 돈은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취미 모임도, 함께할 사람도.
처음엔 괜찮았답니다.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6개월, 1년 지나니까 공허해졌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채울 순 없더랍니다.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돈만 모으고 사람은 잃었구나. 명심보감의 경고를 뒤늦게 실감하신 겁니다. 반면 같은 동네 이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젊었을 때 돈은 많이 못 모으셨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많이 모으셨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매달 만나고 동네 봉사 모임도 나가고 취미 동호회도 여러 개 하셨죠. 은퇴하고 나니 이분은 바쁩니다. 월요일엔 등산 모임, 화요일엔 사진 동호회, 수요일엔 봉사활동, 목요일엔 옛 동료들 만남. 돈은 박 선생님보다 적지만 웃는 날은 훨씬 많습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고 친구가 없으면 부자도 가난하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이 들어서 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론 하루를 못 채웁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 긴 시간을 돈으로는 못 메웁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 수다 떨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 65세 최 여사님은 지금도 바쁩니다. 젊었을 때부터 동네 부녀회, 학부모 모임, 봉사단체 등에서 활동하셨거든요. 그때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친구입니다. 나이 들어도 만날 사람이 있고 함께할 일이 있습니다. 최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었을 때 인간관계가 귀찮았던 적도 있었어요. 시간 아까워서 거절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만남들이 제 노후를 살찌웠어요. 명심보감 훈자편의 지혜입니다. 젊어서 심은 정이 늙어서 열매 맺는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자식에게 주지만 친구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자식은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돈은 있어도 정이 없으면 쓸쓸합니다. 진짜 상팔자 노후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전화번호부가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옛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동네 모임에 나가보세요. 봉사활동도 좋고 취미 동호회도 좋습니다. 조금 귀찮아도 조금 부담스러워도 사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명심보감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늙어서 부자인 사람보다 늙어서 친구 많은 사람이 더 복 있다고. 여러분의 노후 통장에는 돈만 쌓이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도 함께 쌓이고 있나요? 상팔자 노후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관계입니다. 둘째, 건강을 미리 챙긴다. 명심보감 양생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젊어서 몸을 함부로 하면 늙어서 값을 치른다. 건강은 은행 예금 같은 겁니다. 젊었을 때 저축해놔야 늙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거꾸로 합니다. 젊었을 때 펑펑 쓰고 늙어서 후회합니다. 동네 병원에 가보면 대기실이 어르신들로 가득합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병.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명심보감은 다르게 말합니다. 나이가 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습관이 병을 만든다고. 78세강 할아버지를 보면 신기합니다.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건강합니다. 약도 거의 안 드시고 병원도 잘 안 가십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50부터 준비했어요. 젊었을 땐 강 할아버지도 건강을 소홀히 했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밤도 새우고. 그러다 50살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경고등이 여기저기 켜졌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달라졌답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매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답니다. 친구들 술자리도 거절해야 했고 익숙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참았답니다. 명심보감의 가르침을 따른 겁니다.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편안함을 만든다. 20년이 지난 지금 강 할아버지는 건강합니다. 반면 당시 함께 술 마시던 친구들은 대부분 아픕니다. 어떤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떤 분은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십니다. 명심보감 개성편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겁니다. 젊어서의 방탕이 늙어서의 고통이 된다. 67세 김할머니도 비슷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하셨답니다. 처음엔 살 빼려고 시작했는데 계속하다 보니 습관이 됐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을 하십니다. 주변에서 말립니다.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지 말라고. 그런데 김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나중엔 못 움직여요. 명심보감 양생편의 지혜를 실천하시는 겁니다. 몸은 쓸수록 건강해지고 안 쓰면 녹슬어진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돈이 없는 것? 아닙니다. 아픈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천금보다 건강이 귀하다고.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뭘 먹을지, 오늘 운동할지 말지, 오늘 일찍 잘지 늦게 잘지. 그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명심보감 훈자편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고 병이 온 후에 치료하지 말라. 건강은 잃고 나서 찾는 게 아니라 잃기 전에 지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72세 박 할아버지는 요즘 후회하십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너무 소홀히 했다고. 일만 하느라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스트레스는 술로 풀었고 밤샘 일도 자주 했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못 오르고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지 못하고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돈은 모았는데 그 돈으로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가슴 아팠습니다. 건강할 때 모은 돈을 아플 때 쓰게 되네요. 명심보감은 분명히 말합니다. 상팔자 노후의 필수 조건은 건강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30분만 걸어보세요. 술, 담배를 조금씩 줄여보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명심보감 훈자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늙어서도 배우면 젊은이와 같다. 나이 들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안다고, 경험이 많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늙는 겁니다. 머리가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늙는 겁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보면 두 종류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신문만 보시는 분들과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분들.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표정이 다릅니다. 전자는 무료하고 후자는 활기차 보입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차이입니다. 배우는 자는 살아있고 안 배우는 자는 죽어있다. 75세 정 할아버지는 요즘 영어 공부를 하십니다.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고. 여행 갈 것도 아닌데 쓸 데도 없는데. 하지만 정 할아버지는 즐겁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미있답니다. 처음엔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했답니다. 발음도 안 되고 외우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1시간씩 천천히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 간단한 회화는 되더랍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외국인과 대화도 합니다. 신기한 건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정할아버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의사가 말했답니다. 명심보감 양생편의 가르침입니다. 머리를 쓰면 늙지 않고 안 쓰면 빨리 늙는다. 68세 이 할머니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십니다. 젊은이들한테 배우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손주만 한 선생님한테 모르는 걸 물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부끄러움을 참았습니다. 배우고 싶었으니까요. 이제 이 할머니는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문자도 자유롭게 칩니다. 동네 어르신들한테 배운 걸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예전엔 젊은이들 세상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재미있답니다. 명심보감 입교편의 말씀입니다. 배우면 세상이 넓어지고 안 배우면 세상이 좁아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시대에 뒤처지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이해 못하고 혼자 동떨어져 있는 느낌. 그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배우면 다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도 대화가 되고 젊은이들과도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새로운 것들을 이해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배움은 나이를 거스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70세 최할아버지는 요즘 그림을 배우십니다. 젊었을 땐 해볼 생각도 못했답니다.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문득 하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70 나이에 처음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선 하나 긋기도 힘들었답니다. 손도 떨리고 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1년, 2년. 이제는 제법 그럴싸한 그림을 그리십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의 지혜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젊어서 배운 건 기술이고 늙어서 배운 건 지혜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건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출세하려고 돈 벌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배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거 하나 시작해보세요. 악기도 좋고 외국어도 좋고 그림도 좋고 글쓰기도 좋습니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즐기면 됩니다. 그게 바로 상팔자 노후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한다. 명심보감 성심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고 불평하는 마음이 화를 부른다. 나이 들면 불평이 늘어납니다. 몸도 아프고 예전만 못하고 세상도 각박하고 하지만 그럴수록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상팔자의 비결입니다. 동네 슈퍼에서 본 광경입니다. 한 할머니는 물건값이 비싸다고 불평하십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세상 어쩌고. 다른 할머니는 주인 아주머니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걸 집까지 배달해줘서 고맙다고. 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다릅니다. 73세 송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십니다. 처음엔 뭘 쓸지 몰랐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찾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너무 당연해서 감사할 생각도 못했던 것들.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나이에 누워 계신 분도 있고 밥을 못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감사해졌답니다. 명심보감 훈자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복이 오고 큰 것만 바라면 복이 달아난다.
송할아버지가 바로 그걸 실천하십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69세박 할머니도 비슷합니다. 예전엔 불평이 많았답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 온다. 며느리가 신경을 안 쓴다. 세상이 야박하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사시는 옆집 할머니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식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그 모습을 보고 박 할머니가 깨달았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가.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감사하고, 며느리가 전화만 해도 고맙고, 손주가 엄마 손잡고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답니다. 명심보감 개성편의 가르침입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라. 여러분, 지금 뭐가 불만인가요? 돈이 부족한가요? 건강이 안 좋은가요? 자식이 서운한가요? 맞습니다. 모자란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있는 것도 많을 겁니다. 눈을 돌려보세요. 감사할 게 보입니다. 71세 김할아버지는 매일 산책하며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하고, 이웃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그게 쌓이면 큰 행복이 됩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온다. 억만장자도 불평하면 불행하고,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상팔자의 비결은 재산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눈이 바뀝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상팔자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의지하지 않는 부모가 되라.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 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명심보감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게 진짜 효도라고.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 자랑 많이 하시는 어르신일수록 자식이 안 온답니다. 반대로 자식 이야기를 별로 안 하시는 분은 자식이 자주 온답니다. 역설적이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기대가 없으면 감사도 큽니다. 77세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세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대학까지 다 보내고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당연히 늙으면 아들들이 모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들 바빴고 각자 사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섭섭했답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나 하나 못 모시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들들도 자기 인생이 있구나. 내가 의지하면 짐이 되겠구나. 그때부터 독립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밥 해먹고, 스스로 청소하고, 스스로 병원 갑니다. 아들들한테 부탁 안 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니 괜찮더랍니다.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명심보감 입교편의 가르침입니다. 자립하는 부모가 존경받는 부모다.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독립적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아들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와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옵니다. 그러니 만남이 즐겁습니다. 68세 정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멀리 삽니다. 자주 못 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딸도 바쁜 걸 아니까요.
대신 정할머니는 스스로 채웁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합니다. 혼자서도 잘 삽니다. 그러니 딸이 가끔 와도 감사합니다. 전화만 해도 고맙습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의 말씀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작은 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날 책임질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벅찹니다. 직장도 다녀야 하고 자기 자식도 키워야 하고 집도 사야 합니다. 거기에 부모까지 모시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독립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자식한테 손 벌리지 말고 자식한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나를 위하는 길입니다. 명심보감 훈자편의 가르침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최고의 유산이다. 74세 이 할아버지는 아직도 일을 하십니다. 경비 일을 하시는데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답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리니까요. 스스로 버니까요. 용돈도 생기고 할 일도 생기고 자존심도 지킵니다. 명심보감 개성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서는 자가 강하고 의지하는 자는 약하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약해집니다.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독립하면 강해집니다.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방법을 찾으세요. 연금도 준비하고 저축도 하고 가능하면 일도 계속하세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독립하세요.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자기 삶을 가꾸세요. 그게 바로 상팔자 노후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여기까지 명심보감이 말하는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관계에 투자하고 건강을 챙기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감사하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봅시다. 명심보감 천명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상팔자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만난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준비했다는 겁니다. 박 선생님은 인간관계를, 강 할아버지는 건강을, 정 할아버지는 배움을, 송 할아버지는 감사를, 한 할아버지는 자립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불행한 노후를 사는 분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준비 없이 나이만 든 겁니다. 돈만 모으고 사람은 잃었고, 일만 하고 건강은 잃었고, 자식만 키우고 자기는 잃었습니다. 명심보감 개성편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신가요? 60? 70? 아니면 아직 50?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명심보감 훈자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옛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내일부터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배우고 싶었던 거 하나 등록하세요.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세요. 자식한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습관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명심보감 성심편의 가르침입니다. 하루의 실천이 한 달의 습관이 되고, 한 달의 습관이 1년의 변화가 되고, 1년의 변화가 평생의 복이 된다.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10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처럼 그냥 나이만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 상팔자 노후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 차이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명심보감 입교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둔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엇을 심느냐가 나중에 무엇을 거두느냐를 결정합니다. 관계라는 씨앗을 심으세요. 건강이라는 씨앗을 심으세요. 배움이라는 씨앗을 심으세요. 감사라는 씨앗을 심으세요. 자립이라는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상팔자라는 열매를 거둘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심보감 천명편의 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상팔자 노후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작품이 될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100세까지 산다 해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오늘 시작하세요. 상팔자 노후를 향한 첫걸음을 떼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